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인데요. 우선 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일단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범위는 시행령 6조하고 7조 여기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변동돼 왔어요.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2002년도 이게 법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 같으면 4,500, 그 다음에 배당받는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범위가 1,350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은 아까 6,500에 2,200만 원 서울 같으면은 그렇게 지금 약간 인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에서 보신 것처럼 그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판단을 할 때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보증금 플러스 그 다음에 월세 월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더한 금액을 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냥 보증금 자체만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가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형평 문제하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는 그 이제 보증금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월세가 많은 세입자 이런 사람들도 소액 임차인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증금이 뭐 월세 보증금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00만 원 내는 이런 사람들도 그 환산보증금으로 안 하게 되면 환산보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00만 원이면 그 3억 아닙니까? 100을 곱하기 때문에. 그런데 3억 1,000짜리가 되는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근데 월차임을 감안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보증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과연 특별하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형평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었죠. 근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인법이 지금 환산보증 그 기준, 소액 임차인 기준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수개의 그 구분 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 점포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비록 구분 점포 각각에 대해서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점포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관해서 이렇게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점포 3개를 같은 임대인한테 임차했는데 그거를 계약을 A 점포에 대해서 뭐 얼마, B 점포에 대해서 얼마, C 점포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각각 나눠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할 건지 하는 여부는 그 A, B, C 점포를 모두 합산한 그런 규모, 그러니까 그 3개 임대차 계약에 합산한 보증금이 총 뭐 1억이고 그 다음에 그게 월세가 총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야지. A 점포에서 뭐 3천만 원에 뭐 월세 50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만 따로 계산해서 소액 임차인이고 또 B 점포에 또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따로 따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법의 취지가 맞겠죠. 왜냐하면 그 영세상인 보호가 목적인데 그렇게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보증금이 증감될 때는 그 기준 범위를 충족하느냐 여부는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당 시점으로.
그래서 이 대구지법의 판결 같은 경우도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에 임대차 보증금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 시로 범위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 액수가 적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 과정에서 증액되어서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더 이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보증금 액수가 많아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 과정에서 감액되어서 한도 이하로 됐다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고, 그게 또 배당 시점까지, 배당 그 일정 시점까지 존속돼야 된다. 뭐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죠. 우리가 판례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존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죠. 자, 아까 위에서 법에서 보신 것처럼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또 체납 처분으로서의 압류 등기, 요거 전에 건물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신청이라고 하는 대항 요건을 이제 갖추어야 되죠. 대항 요건을. 그래서 이 부분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자로 범위를 한정해서 나름대로 이제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 신청 등기된 이후에도 뭐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들어온 사람을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남용이 심하니까 그나마 제한한 것이 경매 개시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요건으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경매 개시라는 게 어느 한순간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그 채권자들이 그 경매라고 하는 절차가 사실은 뭐 돈도 들어가고 또 그 채무자한테 기회도 좀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독촉이라는 절차가 여러 번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뭐 안 되면 바로 경매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정들이 있으니까 거기 직전에, 경매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뭐 주임법 같으면은 주민등록,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그 다음에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나름 하여튼 법에서는 그런 그 경매개시 등기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2006년도 판결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매 절차인데요. 임차인인 그 원고가 그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 경매라 그러면, 법원 경매라 그러면은 뭐 배당이의 정도가 되잖아요. 배당이의 소송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산관리공사의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어떤 처분이라고 보거든요. 행정법상의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다투기 위해서는 그 배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도 역시 행정법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소송에서 원고 청구, 임차인의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요거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매 신청 등기까지, 경매 신청 등기 되기 전에 뭔가 그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 신청의 등기란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있어서는 조세 채권을 실현하고 만족을 얻기 위한 체납 처분의 최초 절차로서 납세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결국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에 그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만 그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마 임차인은 지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 주장했냐면 압류재산 공매 공고,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란 것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아니라 공매에서 압류재산 공매 공고를 뜻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법원은 그 임차인 주장이 틀렸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이 2003년 11월이에요. 11월인데 이게 압류등기 한 게 지금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게 한 시점이 2003년도 8월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액임차인으로서 그 자격 이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냥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그 우선 변제권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자, 이렇게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이런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는 뭐 조세 채권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따라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하고 조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요 법에서 지금 판시한 부분은 그냥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저당권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와 조세 채권자, 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과 조세 채권자,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 국세기본법 35조 1항 요 3호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당해세는 더 빨리 하고요. 당해세는 무조건 이런 담보권자보다도 순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보통 뭐냐면은 그 부동산의 뭐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보통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그런 취등록세 미납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시점 불구하고 그 담보권자보다 또는 이런 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보다도 앞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당해세가 아닌 조세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법정기일이라는 걸 따져요. 법정기일. 그래서 그런 그 임차인 같으면은 이런 우선 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 시점, 요 시점하고 조세의 법정기일 선후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배분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담보권도 마찬가지예요. 담보권도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런 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의, 물론 당해세가 아닌 조세입니다. 당해세가 아닌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해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지금 판단 부분에서는 그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일반 우선 변제권자로서의 임차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지금 임차인이 이렇게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시점은 2003년도 아까 1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은 그 국민은행의 건저당 설정 시점은 훨씬 빠른 2002년입니다. 이게 앞서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관계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2002년 10월로부터 세금이 아마 여러 개였는가 봅니다. 2000년 10월로부터 2003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다 빠르죠. 그죠? 임차인이 확정일자 갖춘 우선 변제권 그 자로서의 어떤 시점, 그 시점이 2003년 11월보다는 다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으로서도 이런 국민은행이나 뭐 남대문세무서장의 국세보다도 우선해서 배분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여기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처음 다뤄보신 분들은 또 이런 배당의 어떤 순서, 배당의 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상세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대법원 판결. 자,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자, 이게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액임차인의 어떤 배당, 소액임차인의 배당이 이루어지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아까 대항 요건이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도 결론적으로 그냥 갖추고만 그렇게 취득하는 것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른 임차인들의 어떤 다른 임차인들이 중복해서 출연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고 배당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런 대항 요건이 계속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임차 건물이 경공매에 의해서 매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건이죠.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배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에 신고를 했을 거다 하는 것은 지난번 우선 변제권 이야기를 하면서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이런 배당 요구나 우선권 행사 신고가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하다 또는 배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건 때문에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사집행법상의 이런 절차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또 깔려 있습니다.